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이용선입니다. 자, 경도 해양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쟁점 아시겠지만 레지던스 건립 계획이죠. 지역 시민사회와 시의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 차례 저희 제작진은 제의를 해서 사업자인 미래에셋 측의 입장을 직접 듣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표의 추석 연휴 이후에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나오면서 업체 관계자가 출연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밝혀왔습니다. 경도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 여론 또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경도 개발을 투자로 보느냐, 투기로 보느냐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도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레지던스 건립 논란 또 문제점 살펴보고요. 이후 지역사회가 준비해야 될 혹은 대응해야 될 후속 조치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민병대 전남도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상우 여수시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경도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처음 꺼낸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이야기 때도 이상우 의원께서 또 나와주셨고 참 이게 여전히 뜨거운 이야기여서 다시 한번 좀 꺼내보게 됐습니다. 시작부터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당시 전남도지사 재직하던 시절이죠. 2017년 1월이었는데 투자 협약을 통해서 경도 골프앤 리조트 시설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매각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크고 작은 논란들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선 국면에서도 대장동에 맞서는 또 이재명 후보의 또 어떤 카드로서의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많은 또 관심이 있는 지역민들로서는 그런 이슈입니다. 네. 민 의원께 드리면 당시에도 특정 기업의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세계박람회가 열릴 때 이제 숙박 시설이라든가 뭐 관광 휴양 시설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뭐 이제 좀 개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도 개발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2007년 11월에 전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이제 전남개발공사가 투자 협약을 맺었고 2014년 12월에 이제 기반 시설이 완공됐으니까 상당히 늦어진 겁니다. 사실은 박람회 기간 안에 이렇게 완공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에는 완공을 못하고 14년에 이제 개발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대로 이제 이 개발공사가 이 경도 기반 시설을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기가 상당히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 3,400억이 조금 넘는 비용으로 이제 건설을 했거든요. 근데 3,400억 중에서 기체 그러니까 부채가 한 2천억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안고 가는 부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자하고 또 운영비 이렇게 포함을 하다 보니까 한 해 제가 알기로 100억 원 정도 이제 손해가 나는 거죠. 예.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처음 활동을 했는데 개발공사가 제2위원회 소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개발공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 업체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어요. 예. 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되게 이제 많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이것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좀 이거 더욱더 확대해서 개발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장에 내놓는데 사실은 시장에 내놔도 선뜻 다가서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전에 그러니까 레지던스를 짓는다는 그 말을 하기 전부터 전에 내놓은 이 설계대로 하려면 투자 회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사실은 아파트라든가 뭐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세우면 되고 아파트를 세워도 상관없는데 관광 휴양 시설은 만들어 주라라고 하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아마 선뜻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 근데 당시에는 관광 휴양 시설을 만들어 주라 세계적인 이런 목적하에 내놨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이 나섰냐면 중국계 기업 2군데 그리고 미래에셋 컨소시엄 1군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업체가 나서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계약금을 넣어줘야 됐는데 중국계의 컨소시엄이 2개 업체가 손을 뗀 겁니다. 계약금 그러니까 상환 그 기간까지 못 넣게 된 거예요. 단지 한 군데 미래에서 컨소시엄만 계약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제 투자 유치가 성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협약 내용을 비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10대 때부터 10대 의회 때부터 이걸 왜 비공개로 했느냐. 협약서를 공개를 해라, 계약서를. 이렇게 했는데도 공개를 못 했어요. 우리가 가서도 이제 의회에 처음 들어가서 공개를 하십시오. 해서 조건부 이제 공개를 합니다. 조건부라는 게 뭐라면 사진도 찍지 말고 적지도 말고 단지 보기만 하자. 그냥 외워가라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예. 시간 안에 그냥 보기만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어느 정도 두께냐면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협약서가. 이걸 1시간 안에 보라는데 어떻게 봅니까? 9명의 의원이 그걸 다 보고 있자니 제가 생각해도 우스운 거예요, 이게. 그래도 어떡할 겁니까? 그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넘기면서 살펴봤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이걸 왜 비밀 협약으로 했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별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비밀 협약으로 해놓은 거예요. 예. 참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의원들 간에 나눈 내용 중에 뭐 다른 특혜 이야기는 없었고 이런 이야기는 좀 있었죠. 계약금이 턱없이 낮다. 계약금이 50억 원인가 52억 원인가 정확히는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50억 내놓고 한 3, 4년간 골프장을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계약 기간보다 빠르게 완부를 해버렸어요, 미래에셋이. 그래서 더 이상의 논란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정말 이 2차나 3차 변경안 같이 제시를 누구에겐가 했다면 전남도가 그랬다면은 어떤 투자 기업이든 우리 레지던스 지어서 그 돈 가지고 하겠다. 또는 우리 아파트 지어서 하겠다. 다리만 놔주면 되겠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은 달려들지 않는 기업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네. 면에서 봤을 때 이건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뭐 결과적이긴 합니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경도 또 그다음에 따라붙는 단어가 1조 5천억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상우 의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 보면 호텔, 콘도, 워터파크, 케이블카, 쇼핑몰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관광 휴양 단지라고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국의 센토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당시에는 당연히 이런 것만 들으면 지역 사회는 반기는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7년도에 그 전라남도하고 여수시 그리고 경자청과 미래에셋이 투자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여수 시민들이 대대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었고요. 예. 또 작년 6월에 그 미래에셋이 경도에서 착공식을 거행했었습니다. 그때도 여수 시민들은 야 1조 5천억을 투자된단다. 앞으로 3천억 인수했으니까 1조 2천억이 투자된다.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도 초입 부분에 레지던스가 건립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올 4월 달에 그 미래에셋에서 경자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경관심에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예. 그때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이죠. 이 조감도가 19년 4월 달에 최창선 본부장께서 여수시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조감도인 것입니다. 그때 조감도가 이게 지금 마스터 플랜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가 바뀌면서 레지던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초입 부분에는 지금 현재 이 초입 부분에는 레지던스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이 보고를 했고 이후로 보고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내용이 경도 개발의 마스터 플랜인지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거니 하고 예.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미래에셋은 또 이런 말도 하시죠. 착공식 때 저희들이 자기들 본인들이 5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레전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었냐. 예. 왜 그때는 문제 제기하고 이제서야 문제 제기를 하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여수시 의회에서는 뭐 10분 발언이나 뭐 결의안, 성명서, 그 시정 질의를 통해서 여수 시민들이 경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의회, 시의회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변경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민 의원께서는 또 도정지를 하실 때 용을 그리는 줄 알았더니만 갈치를 그려놨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신 걸 테죠. 별다른 설명이 없이 변경 취소가 됐습니다. 어떤 답변 전남도에서는 들을 수 있었습니까? 네. 제가 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조감도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조감도가 전남개발공사가 2019년 4월에 1차 변경 신청을 해서 전남도가 승인해준 내용입니다. 예. 이제 개발공사가 변경 신청은 했지만은 이미 YKD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YKD가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상업 지역에 이제 변화가 없어 보이고요. 케이블카 정류장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도면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케이블카 해수풀은 관련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여기를 표로 만든 건데요.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이제 눈에 띕니다. 일단 없던 이 이름들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중에 6성급 호텔을 이렇게 이 허미티지 럭셔리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걸 6성급에서 단지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5성급으로 슬그머니 낮춥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요. 왜 6성급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을 유치를 할 때 6성급 아니면 외국인이 어디를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성급 호텔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성급에서 5성급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보시다시피 테마파크라든가 기업 연수원 또 오토 캠핑장의 면적을 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더 이상한 변화를 좀 가져오는데요. 잠깐 다시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작년 7월에 이게 변화된 모습인데요. 앞에 정면 쪽으로 조금 더 비틀어 네.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 없던 잠깐만요. 이게 보면은 상업 지역을 축소하고 이제 타워형 레지던스라는 이름이 최초로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계획을 이렇게 변경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정류장도 없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표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경도 게이트웨이를 타워형 레지던스로 바꿉니다. 이렇게 이 세부 변경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 보시다시피 마리나 시설도 지금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마리나 시설이 어디로 옮겨졌다는 그런 설명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개발 계획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예. 규모 검토라든가 계획 수립 중, 정류장 위치 수립 중, 자금 조달 협의 중, 호텔 건립 계획 검토 및 자금 조달 추진 중 이런 이야기만 쭉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 확정된 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레지던스만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변경안을 낸 지 4개월 만에 이런 변경안이 올라옵니다. 뒤집어졌네요. 네,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변경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는 7월에 변경 신청안을 내서 그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수 시민이나 전남도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호텔 부지, 콘도 부지입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단독형 레지던스, 연립형 레지던스 이런 것으로 다 바꿉니다. 이게 거부당했어요. 어디서 거부당했냐? 여수시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왜? 이러면 시민들이 불편해한다. 시민들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해서 이게 거부당했습니다. 전라남도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물어봤더니 여수시에서 이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자, 전남도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를 지금 반영을 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타워형 레지던스도 관광단지가 비수기에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마카오라든가 센토나 승을 벤치마킹해서 뭐 비수기 슬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도입했지 않았냐 싶습니다라고 저희들에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기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얘기를 전남도나 여수시가 그대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수시 의회에서도 그렇고 전남도 의회에서도 그렇고 레지던스 건립 사업 이제 반대하고 있는 이제 두 분께서도 이제 오신 건데 이상우 의원께서는 또 국정감사 감사원의 공익감사 촉구하는 결의안을 또 시의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네. 특혜 의혹 밝히자 이 내용이 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정감사 요청을 하기 위해서 국회로 이제 관련 자료를 보냈었거든요. 예. 첫 번째가 그 세계적인 관광 단지를 개발하려는 그 투자 협약 당시의 취지가 사라지고 레지던스 분양 사업으로 이 사업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이 전라남도 건축경관위원회에서 그 조건부 의결 내용인 층수 완화와 그 건축물관 간격 확보를 해라고 했던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또다시 미래에셋은 단지 1184실에서 1171실, 약 13실을 줄이는 이 안으로 그러니까 경관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안에 대해서 전혀 그 부분을 무시하고 다시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는 점. 세 번째, 경도 초입 부분에 원래 계획이 없던 29층 100m짜리 레지던스를 건립함으로써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경자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할 권한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아마도 10월 15일 날 전라남도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예. 이 문제가 아마 논의될 것이라고 아마 요즘 신문 지상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시민분들의 이제 반응으로 넘어오면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도 개발 사업 왜 이렇게 반대만 하느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거는 다 변질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지도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미래이셋이 경도 초입 부분에 레지던스를 건립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래 2029년까지 개발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 24년까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레지던스를 먼저 건립을 해야지 이 뒤쪽에 있는 관광시설과 함께 준공이 되기 때문에 먼저 레지던스를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던스, 이 초입 부분에 만약에 레지던스가 건립된다면은 후에 과연 이 경도에 있는 해양 관광시설에 투자가 과연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레지던스 건립을 위해서 GRD라는 특수 목적법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완료되고 이익이 생기면은 이 GRD에 투자했던 사업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하고 GRD는 청산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런 GRD의 이런 지분 구조가 있는데요. 예. 이 미래셋은 이 경도 개발을 하기 위한 종잣돈을 여기서 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께서는 이 경도 개발을 미래셋 혼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호반건설과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반건설과 현대건설은 YKD에 1,100억을 또 빌려줍니다. 그래서 합작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절대 아마 이 레지던스 사업을 포기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민병대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도 말단에다가 이 말단에 있는 이 부분도 레지던스 변경하려고 본인들이 또 시도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건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예. 보면은 결국은 이게 세계적인 해양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미래에 있어서는 본인들 이익 극대화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계적인 해양 관광단지를 단지 세계적인 해양 숙박단지로 변질시키는 거 예. 이런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제 충분하게 두 분께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네. 드렸던 질문은 시민분들의 반응이 조금씩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여쭈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저희들 쪽에서도 그 시민사회연대회 그 여수시 7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대회에 있거든요. 그 저희들 여수시 의회와 같은 뜻을 하고 있고요. 그 민박협회도 같은 뜻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무슨 범시민운동본부에서
어젠가 그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과연 이분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수시 의회가 경도개발 전체를 반대한 양 이런 소문을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은 경도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요. 초입 부분에 없던 레지던스 건립하지 마시고 원래 계획대로 해라. 예, 원래 1조 5천억을 먼저 관광시설에 투자해라.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점에 대한 또 정리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녹화는 7일 목요일에 또 하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도 레지던스 건립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그 별도 법인으로 건설하는 또 레지던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또 재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또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경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도로와 기반시설, 세금 감면 3천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또 지원받는다. 이래서 또 특혜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2017년 미래에셋이 전남 도와 투자 협약을 맺은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또 짚어봤고 지역사회 의견 수렴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참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상호 의원께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자법에 의해서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해당 지자체에다가 협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전남도에서 여수시에 만약에 협의 의견서를 보내면은 당연히 그 우리 시민의 대의 기구인 여수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예. 여수시와 여수시가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었어야 해야 되는데 이번 경도개발 관련해서는 여수시 의회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의견서를 전남도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아까 민병대 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레지던스 관련해서 2번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 계획이 이 초입 부분의 레지던스 건립과 그리고 끝단 부분에는 레지던스 명칭 변경. 좀 의아합니다. 이 첫 번째 이런 이 계획 자체는 이 7,500 사업이 들어가는 이 전체 우리 경도개발의 마스터 플랜이 변경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더만 단지 그냥 지역 업체 써주고 지역 물품 쓰고 민원 발생시키지 말고 혹시 민원이 발생되면은 소통 창구 열어라. 그래서 이 의견을 제시하니까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여수시는 반대하지 않구나. 그리고 여수시는 또 한 가지 실수를 했죠. 여수시 의회 보고도 안 해줍니다. 당연히 협의기구는 아니지만은 시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당연히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전남도의 이런 레지던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게 고시가 개발 계획 변경이 고시가 됐던 거고요. 이게 작년 5월달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에서 어찌 보면은 이래 하니까 되구나. 일단은 미래셋은 모든 시설을 팔아먹기 위한 거예요. 레지던스는 콘도나 호텔 같이 분양을 할 수 있지만 레지던스는 소유권을 분양하는 겁니다. 예. 주인이 바뀌는 거고 호텔과 콘도는 이용권을 분양하는 거죠. 그래서 YKD가 주인이 되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이 부분도 끝단에는 부분도 레지던스 명칭 변경 시도했었는데 이때는 또 정확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상단 부분에 있는 레지던스는 지금 여수 시민들은 주택 임대 사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레지던스로 변경이 되면은 지역 시민 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의견으로 인해서 미래에셋이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도의 레지던스가 건립된 그 가장 큰 문제는 여수시가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그 레지던스 건립이 진행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총 세 주체에 좀 아쉽다. 이거 좀 뭐 이야기를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첫 번째가 이제 미래에셋 사업자 측인 것 같고 여수시 그리고 전남도의 모호한 입장 이제 이런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짚어보고 싶은 게요. 미래에셋 측이 2번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보면 민 의원께 이번에 드릴 텐데 네. 첫 번째는 지난 5월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되자 사업장에서 인력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재검토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추석 연휴 직후에 아까 앞서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석 연휴 직후에 한 또 경제지를 통해서 박현주 회장의 대노가 있었다,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러면서 이제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옆에서 지켜보는 어떤 주관적인 면을 좀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사석에서 이 투자회사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과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이 얘기가 나왔겠죠. 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데 그리고
돈 들여서 개발을 한다는데 왜 지역민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얘기.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은 정말 투자해달라, 제발 좀 투자 좀 해달라라고 사정을 하는데 왜 여수시는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해달라, 저렇게 투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갖는 어떤 생각들을 볼 수가 엿볼 수가 있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아, 기업이 이런 생각을 갖는구나, 지역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기업의 성향과 완전히 다른 어떤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 개발인 대규모 관광 개발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듣기에는 처음입니다. 이게 미래에셋이 이제 강원도 쪽에 개발을 좀 관광 개발을 했는데 골프장, 콘도 이것만 한 거예요. 아주 네. 소규모 관광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것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 뛰어들다 보니까 지역민과 소통해야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셋은 암초를 만났구나. 이상하다.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셋이 신용으로 이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는 이게 몇몇 이제 서울에 이제 투자 업체들을 알아보니까 동종 업계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을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미래에셋이 경도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미래에셋이 왜 견딜 수 있을까? 개발인데 이런 생각들, 이런 의구심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다 보면은 기업의 신용이 하락하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모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철수다 또는 재검토다 이런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느 곳에나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은 냉각기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쉬면서 생각을 하겠다, 시간을 좀 갖겠다라는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세 가지 면에서 측면에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시기가 좀 안 좋습니다, 사실은. 지난 5월에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우 의원께서 사업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가 이번에는 공정위에서 내부 거래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업 카드까지 이제 꺼내 들었다 이런 오해를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 유치에 나선 공공기관 또 그러니까 이제 전남도라든가 광양항공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경도에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 계획이나 건축 계획을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이 쉽지 않은 그런 점을 좀 역이용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전남도나 경자청에서도 역시 기업의 입장만 계속 대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이어서 질문 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계열사 자금 대출 흐름에 대한 조사가 참 또 다시 한번 뇌관을 터뜨렸다 네, 이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수세에 몰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미래에셋이 이 개발 과정에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비계열사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생명, 보험 등 계열사를 통해서 자금 대출을 진행해온 게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세에 몰렸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온 뭐 어떤 그 자료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은 여수 경도개발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비금융사인 미래에셋 컨설팅을 내세웠는데 이게 이제 논란의 빌미가 된 거죠. 예. 미래에셋 컨설팅은 잘 아시다시피 박 회장을 비롯해서 오너 일가가 92% 정도 갖고 있는 전형적인 미래에셋의 사실상 지주입니다. 지난 2016년에 미래에셋 컨설팅이 여수 경도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제 YKD를 세웠어요. 그리고 YKD는 다시 여수 경도 레지던스 개발을 위해서 특수 목적법인 GRD를 설립했고 이후에 GRD가 미래에셋 증권, 생명보험 이런 계열사로부터 396억 원, 180억 원이라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이것을 편법 대출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에
건전한 자산 운영을 위해서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가 대주주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는 신용 공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SPC인 GRD를 세워가지고 편법으로 이렇게 계열사 자금을 지원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받게 이제 충분하게 된 거죠. 결국은 GRD라든가 YKD를 거쳐서 미래세 컨설팅이라든가 박 회장 일가가 수혜를 잇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에는 그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정의 주장에 약간의 허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YKD의 GRD 지분율이 37.4%라고 조금 전에 이상우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대기업이 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를 하더라도 건설기관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 준다.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상에 나와 있거든요. 예외 조항이군요. 예외 조항이 예.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이 있고 또 미래에셋 측이 이미 이제 법률 자문을 통해서 GRD가 계열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가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은 아닙니다. 계획이 변경돼서 레지던스 위주로 건설되는 지금의 이 분위기가 이제 걱정이란 말씀하시는 건데 이상우 의원님 보시면은 레지던스 외에 이 해양 관광단지 개발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사업을 만약에 진짜 포기한다 이러면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일단은 사업자에게 그 해양 관광 개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변경 계획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계획 변경을 고시할 때 거기에 사업 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경자청과 사업자가 합의만 한다면 언제든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투자 협약 당시 투자 이행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고 투자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3%에 대해서 지연 배상금을 물리겠다. 그 현재 당장이라도 철수를 한다면은 이제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더라도 일단 사업 기간은 일단은 202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1조 원 대비 지금 현재의 전남개발공사로부터 3,200억의 그 부지를 다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 7천억이 더 투자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 3% 약 200억 이것을 지연 배상금으로 물게 되는데 그것도 2029년의 이야기고요. 아직 멀었군요. 예. 현재 뭐 지역에서는 막대한 자연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과연 과대한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이런 회의론이 지역 일각에서는 확산되고 있고요. 차라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냥 보전을 해주자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조율을 해나가는 게 또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두 분께 다시 한 번 더 꺼내보면 제가 걱정이 뭐 너무 지나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사회의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이걸 봉합해서 어쨌든 통일된 의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분돼서 또 싸우는 모습을 또 대외적으로 보여줘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민 의원님께 먼저 좀 드려볼까요? 그래요.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이제 지사님과 제가 경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컨설팅 대표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연륙교 승인을 안 한다면 그때까지는 연륙교 승인을 안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단호하게 철수합니다. 이렇게 지사께서? 예. 예. 그러니까 철수합니다. 재검토합니다라는 이 얘기를 시민 여러분은 2번 들으셨겠지만 저는 3번 들은 겁니다. 철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다리건설이 경도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1,000억 원이 넘는 다리는 누가 만드냐? 우리가 만듭니다. 사사이거든요. 정부가 4, 지방자치단체가 4, 그리고 이제 민자가 2인데 경제 자유구역인 만큼 이제 공공개발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토지 수용을 포함해서 그만큼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이 당초 비전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역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참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이 처음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익만 딱 따먹고 하는 튀는 사례가 너무나 우리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여수 지역의 예만 보더라도 뭐 시티 골프장 그랬고 케이블카 아직 아직 그 정도 하고 있고 사회공헌 사업 약속 안 지키고 있고요. 화양면이 어땠습니까? 천지 개벽할 것 같더니 골프장 하나, 호텔 하나, 뭐 콘도 하나, 달랑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도대체가 없었거든요. 물가만 천지로 올랐습니다. 땅값만 부동산값만 천지로 올랐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웅천 개발하면서 뭐 해수욕장, 인공 해수욕장 아주 멋지게 만든다고 나왔습니다. 누가 이용합니까? 뭐 해파리 때만 뭐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까운 광주를 가보더라도 어등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16년째 골프장 하나 달랑 지어놓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잖아요. 경도 4,300억 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4,300억을 제가 도정질문 끝나고 나서 랜드마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도대체 레지던스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뒤에 바로 보도 자료가 났어요. 4,300억 투자하겠다. 건물 몇 개 짓는다고 랜드마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4,300억 이제 그 투자하는 곳을 이제 주요 시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4,300억이 많다면 많은 건데 생활형 숙박시설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이상우 의원 얼마 들었죠? 지금 7,500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7,500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죠. 근데 세계적인 휴양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주요 시설에는 4,300억 만들겠다. 호텔 하나, 콘도 몇 개, 그리고 해수풀 있는데 거기를 4,300억 들여서 만들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용선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을 그리는 줄 알았더니 갈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제 민 의원께서 부정직 있게 하신 이야기 그렇습니다. 인용했습니다. 방금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아이고 투자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획대로 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죠. 지역민들이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경도 개발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말씀하셨듯이 그 누구도 경도 개발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도 개발이 원칙대로 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이상우 의원과 제 지역구에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토경관 훼손사례 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원망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대로 가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의견을 갖고 계신 시민분들께 민 의원의 우려를 전한다 정도로 이제 질문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 제가 드렸던 질문에 그 정확한 답은 좀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아서 시민분들 의견들이 어떻게 좀 모으면 좋을까요? 오늘 또 기준으로 목요일에 여러 가지 토론회도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경도 사업 자체가 여수 시민들에게는 그 여수 관광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으로서 기대가 아주 컸던 사업인데요. 예. 이게 변질됩니다. 이게 사업자의 이득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수시에는 절대 저희들은 경도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도 초입 부분에 그 높이 100m인 이 레지던스가 느닷없이 건립된다 하니 우리 저희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난 상황에서 방관하고 묵인한다면은 저희들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수 시민들에게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점에 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공익적인 관점이나 공정한 시각으로 이 경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신다면은 어떤 주장이 어떤 내용이 그 옳은가를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에 말씀하신 이제 토론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희도 미래에셋 측에 출연 제의를 드렸습니다만 응하지 않았고 주관하신 그 토론회에도 전남도 경자청 미래에셋 측은 참석하지가 않았다고 들었는데 예, 그 뭐 후일담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하고 강정희 도의원님 그 시민사회 연대회의 세 단체에서 주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자청이나 전남도 관련해서는 우리 강정희 도의원님께서 섭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자청하고 미래에셋은 참석하지 않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고요. 투자이축과장은 참석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리를 다 만들었었는데 당일날 어제 아침에 오셨거든요. 자리 참석을 안 하시네요. 오셨는데 참석을 안 하셨다고요? 그 출석부에 사인을 하시고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할 말이 없구나. 할 말이 없어 자리를 뭐 참석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어제 또 기자회견했던 범시민운동본부에
이게 모 대표에게 참석을 요청했는데도 본인들은 참석하지 않겠다. 또 이런 의견을 했고요. 거기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의 뜻은 맞습니다. 그 저희들 여수시 의회가 주장하는 경관 해치고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레지던스 사업 하지 말고 먼저 1조 5천억, 1조 2천억을 먼저 경도 관광사업단지에 투자를 먼저 해주시라. 레지던스보다 먼저 해라. 예,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큰 그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시 그리자. 이런 내용으로 뭐 결론이 귀결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속 조치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답이냐 혹은 참석하지 않는 반쪽짜리 토론회를 계속 개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해법이 참 궁금하거든요. 먼저 민 의원께 후속 조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전남도가 또는 경자청이나 또는 정말 업체 측에서 이런 토론회 자리에 꼭 참석을 해서 자기 계획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이해하고 또는 강구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지 나 못하겠소라고만 이야기를 했다가는 서로가 불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그런 자리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와 또 경자청과 기업 측의 적극적인 노력, 소통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께도 후속 조치 또 여쭤보겠습니다. 뭐 주체별로도 좋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도 개발은 원안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하튼 이번에 미래서비스 경도 개발 사업은 그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화양지구도 10년 동안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 시점에는 이제 이런 제도적 정비를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까 같이 이런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단체, 여수시, 여수의회가 뭐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향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걸 사업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이런 찾는 과정들을 정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30초씩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또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구하겠습니다. 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 정부마다 투자 유치를 합니다. 이 투자 유치를 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고용 효과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걸 따지는데 지역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은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역 친화적인지 또는 100년을 내다보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 지역에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수에 맞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수가 너무 개발 친화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남을 관광객들이 왜 찾아옵니까? 아직까지는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오신 손님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볼거리 몇 개 그리고 자연과 놀거리 몇 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래야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훼손하면서 경관 해쳐가면서까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자꾸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우 의원께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경도 개발은 공공 개발에서 민간 개발을 가면서 많은 특혜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뭐 또 미래에셋은 그 이익금이 나면 또 지역에 다시 환원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수 시민들은 두 번에 걸친 가장 큰 개발 계획 변경 고시로 인해서 저희들은 자연경관 훼손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교란 등 많은 사회적 그 부담을 저희들 여수 시민들이 떠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또 미래에셋은 여수 시민들에게 또 사업 재검토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미래에셋이 정량적으로 좀 담대하게 여수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업이 과연 경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한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수 경도 논란에 대한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출연 또는 답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